자, 그리고 지금 민주당과 국민의힘 이제 전당대 레이스를 하고 있는데 뭐 굳이 따지면 민주당 같은 경우는 당대표 선거만 조금 더 주목을 받죠. 왜냐하면 수석 최고는 보궐인데 네. 김민석 수석 최고 자리가 빠지면서 네. 최고위원 이제 선거를 해야 되는데 황명선 후보 단독 출마를 하셨기 때문에 네. 뭐 경쟁이 있거나 그런 상황은 아닙니다. 그리고 수석 최고위원이 빠졌지만은 수석 자리에 들어가는 건 아니고 차석이었던 전현희 의원이 수석 최고위원 자리로 올라오고 황명선 후보는 이제 말석 최고위원이 되는 그런 과정이라고 네. 들었고 네. 당대표 후보는 이제 정청래 후보와 박찬대 후보 두 후보가 이제 여전히 경쟁을 펼치고 있습니다. 두 지역이 이제 발표가 났고 이제 나머지 이제 원샷 경선이긴 한데 두 지역은 어느 정도의 격차가 있었습니다. 정청래 후보와 박찬대 후보가 어느 정도 격차가 있는 상태였고 나머지 인천은 또 이제 박찬대 의원의 본 지역이기 때문에 본 지역구가 있는 해당 지역이기 때문에 네. 어느 정도 만회할 수 있을지 또 네. 수도권 호남 어떻게 될지 좀 또 이번 이제 주목됩니다. 수회 때 남부 지방에 가서 양측이 다 이제 양 진영에서 봉사활동을 열심히 네. 했잖아요. 거기에서 이제 과연 지역민들에게 어느 정도 어필을 했을지 이 등등에 따라서 약간의 이제 변동이 있을 수는 있겠죠. 네. 자 그리고 가장 뭐 민주당은 어떻게든 잘 이렇게 끝날 것 같고 이번 주 금요일에 완전히 네. 끝나죠 이제. 네, 네. 깔끔하게 끝날 것 같습니다. 네, 이번 주 금요일에 끝나면은 그때 이제 좀 시원할 것 같네요. 아니 너무 사실 뭐 과열됐다 한편으로는 과열된 것 같고 한편으로는 관심이 없는 것 같고 이게 이제 온도차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초반에 조금 과열된 양상이 이제 있긴 있었어요. 어떤 후보의 경쟁력과 공약 경쟁보다는 네. 과거의 발언 또 누가 더 제 친명이냐 이 경쟁을 하면서 사실 저는 그 어떠한 후보가 나왔어도 이재명 정부와 발맞추겠다라고 얘기하지 집권 한 달차에 전 당대표 선거를 하는데 네. 나는 이재명과 각세우겠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네. 그건 불가능한 얘기예요. 그거는. 당연- 수혜를 입으면서 이제 봉사활동을 시작하면서 양쪽에 과열됐던 그 단톡방들에 보면 네거티브가 초기에 좀 있었거든요. 야 이거 어떻게 봉합하지 할 정도로 이게 심한 것도 있기도 했는데 자연스럽게 이제 봉사활동하고 그러면서 서로 양 진영에서 톡방에서 이렇게 자중하자 상대를 하는 것 내가 지지하는 후보를 더 자랑할 수 있는 쪽으로 하자라고 좀 이 전체적으로 보면 건전한 방향으로 순화돼서 이렇게 갔다. 그게 이제 민주당의 어떤 자정력 이런 네. 것들을 보여주는 거라고 생각이 됐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민주당 내부의 쓴소리를 하는 거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막 갈라치기 하는 거 아니야? 막 이런 우려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평범한 그리고 막 고관여 자 분들이 아닌 이상의 상식적인 분들이 봤을 때는 좀 불편한 인사들이 있었어요. 이재명 정부에 좀 짐이 될 수도 있겠다. 지금 이렇게 한참 중요한 시기인데 좀 안타깝다, 아쉽다 이런 마음을 가진 그런 마음들을 대변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가장 중요한 건 이재명 정부가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하는 이야기인 거지. 그거를 막 갈라치기 하고 편을 가르자고 하는 얘기는 아니잖아요. 네. 네. 그렇죠. 네. 그 부분 되게 중요하고 어떤 후보가 최종적으로 당대표가 된다 하더라도 네. 나머지 다른 후보의 마음도 더듬으면서 당을 잘 이끌어갈 거라고 봅니다. 분명히 말씀드려 이거는 보궐 당대표기 때문에 1년밖에. 네, 1년밖에 되지 않아요. 그러면 목표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자기가 잘 보이고 돋보이고 날뛰고 할 수가 없어요. 내년 지방선거를 승리로 이끌 수 있느냐 없느냐 이게 가장 중요한 거기 때문에 당대표의 막중한 책무를 잘 하시길 바랍니다. 지금 이재명 정부의 성공 이렇게 얘기해서 엊그제 무슨 인터넷으로 얼핏 제목을 봤더니 뭐 2주 연속 하락 위기 뭐 이렇게 써 있어서 깜짝 놀랐어. 갑자기. 도대체 몇 퍼센트가 갑자기. 떨어졌나 봤더니 0. 몇 %. 그런 야, 기사들 그 좀. 제목들 참. 아유. 예. 그 기자가 위기입니다. 아유, 진짜. 자, 국민의힘 상황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의힘도 지금 계속 나오고 있는데 오늘 나온 거는 여전히 그냥 김문수가 1등이에요. 오늘 이제 아침에 밭글에 보면 네. 아주 황당한 여론조사 이런 것들이 이제 네. 자기들 자체적인 것처럼 돌아다니는데 그건 이제 본인이 1등이기를 또는 2등이기를 희망하는 사람들이 만든 것 같은 네. 너무나 노골적으로 그리고 일반적으로 지금 알려져 있는 여론조사 어쨌든 김문수 후보가 1등 대충 그렇게 나오잖아요. 일반적인 여론조사에서는 그런 거와 전혀 어긋나는 여론조사를 막 돌리면서 네. 거기에 진영 논리 자기들 내부에 또 뿔뿔이 있잖아요. 이거를 서로 갈라치면서 나오는 그 밖글이 많이 다녔습니다. 국힘은 진짜 갈 때까지 갔네요. 갈 때까지 갔고 그나마 그 지금 보면 정당 지지율 조사하면 모른 무응답심이 많아지지 않았습니까? 네. 대부분 국민의힘 이탈층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래서 당원을 빼고 전체 국민 여론 조사하면 또 조경태가 1등이에요. 그래서 혼돈입니다. 네. 근데 이게 그런 기사를 봤어요.
국민의힘 지금 이 상태로 있어줘야 민주당 200년 집권 가능하다. 200년 집권 가능하다. 근데 이제 결국 대한민국까지 가는 거네요. 결국은 이번 전당대회도 이제 지금 과연 왜 그러면 홍준표 전 대구시장 네. 정계 은퇴 아닌 국민의힘 은퇴자 그렇죠. 홍준표 시장이 왜 지금 와서 이 신천지 얘기를 세게 했을까? 맞아. 그 가장 중요한 대목은 이거죠. 이만희 그 총재가 얘기한 게 여전히 많은 사람이 그 당시 뭐 11만 명쯤 들어갔다 뭐 등등등 이런 여러 얘기들이 나오잖아요. 네. 근데 여전히 상당수의 사람들이 그 당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장동혁 씨가 뭐라 그랬어요? 그들도 당원으로서 뭐 권리를 행사하는데 아무 뭐 문제가 없다는 식으로 얘기를 하잖아요. 네. 그렇다면 결국은 이제 주요한 그 당시 윤석열을 지지했던 어떤 그 특정 종교, 네. 뭐 통일교도 얼마가 있을지 모르죠. 그들이 여전히 상당한 영향을 미친다고 추정이 되는 거잖아요. 맞아요. 네. 자, 저희 방금 얘기했었던 네. 그 반클리프 앞에 단독 방금 나왔습니다. 네. 모조품이라고 판단이 됐다고 합니다. 맞네요. 그건 뭐 압수를 했더니 네. 모조품으로 밝혀진 거예요. 근데 헤드라인에 한 줄이 더 있습니다. 바꿔치기 의심. 그러니까요. 네. 네. 다 파악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특검에서도 바보가 아니거든요. 자기네가 가는 길 앞에 그걸 깔아줬잖아요. 그리고 네. 그 모조품은요 사실 불법이에요. 그렇죠. 근데 영부인이 공식적인 자리에 불법적인 모조품을 달고 나온 것 자체가 그게 아니라 바꿔치기. 바꿔치기. 진품은 자기가 실제로 달고 네. 이제 교란시키기 위해서 모조품을 숨겨놓은 거죠. 그 그러긴 모조품을 하겠지만. 어디서 가져왔을까? 난 그것도 궁금하네. 그 부분에서는 그 불법이니까. 네 모조품 사는 거 다 불법이에요. 그런 자잘한 불법은 이제 김진우 시키고. 그렇죠. 김준희 시켰죠. 오빠랑 구해와. 같이 살 거면은 나 좀 너도 주고. 정말 부부가 너무 짜칩니다. 네. 그리고 은퇴 호소자 홍준표 씨는 네. 계속 이렇게 어필하는 거 저는 진짜 이분을 가늠할 수가 없어요. 어떨 네. 때는 막 이상한 미친 소리 계속 하다가 어떨 때는 또 갑자기 맞다가 하루에 시계 2번 맞는 것처럼 네. 이 부분은 이제 다시 또 정치하고 싶어가지고 이러는 지금 거예요. 아주 굿찬스를 맞이했다고 또 판단하고 세력이 계실 것 있어요, 같아요. 당내? 당원의 사랑을 받아요? 지금 이제 그 안에서 자기들끼리 막 찢어지고 쪼개지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그 기회다? 다음번에 만약에 저 극우 세력들이 어느 정도 이렇게 찢어지거나 하면 누굴 찾겠느냐 그 생각하고 그럼 있겠죠. 자기를 찾았겠대요? 예, 그 생각하겠죠. 자, 아주 그리고 귀여워요. 아마 신당 창당 생각까지도 할 수도 있습니다. 홍준표. 놀랍게도 안철수 씨나 이런 분하고 잡는다고 할 수도 있겠죠. 한동훈도 궁금한데 그분은 어떻게 되나? 한동훈 씨는 보셨다시피 이제 드랍. 그 한동훈 킬러인 누구예요? 저 장예찬 씨가 이제 얘기했잖아요. 선거 장이 서는데 물건 팔러 안 나와요. 그럼 자연스럽게 관심에서 멀어진다라고 이제 장예찬 씨가 얘기를 하죠. 물건 팔러 못 나와. 뭐 조금 가장 그러면 근자에 있을 만한 게 당대표 뒤에는 이제 내년 지방선거잖아요. 그러면 잊혀지지 않으려면 뭐 서울시장 정도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해볼 수 있는데 만약에 당대표를 김문수나 이런 분들이 잡고 갔을 때 과연 기회를 주겠어요? 그러니까 공천 현실적으로 받아야 되는데. 그러니까 장해찬 말대로 장해찬 씨 말대로 점점 기억에서 사라질 수 있으니 기억에 사라지지 않게 해서 밤마다 뭐 유튜브 뭐 하잖아요. 뭐 네, 계속 고양이 네, 털 뭐 얼굴 하고. 닦으면서. 아 진짜 서울시장 민주당에서 진보 진영에서 잘 준비해야 됩니다. 지금 오세훈이 끼치 해악이 얼마나 큽니까? 근데 요참에 진짜 제일 가려진 사람이 오세훈 시장이죠. 그렇죠. 거의 특검에서 하도 이제 여러 가지 휘몰아치다 보니까 네. 잠시 잊혀진 것처럼 사라져 있죠. 네. 근데 명태균 게이트가 본격적으로 이제 드러나면 네. 오세훈은 절대로 빠져나갈 수가 없다. 네. 그러니까 명태균이 얘기했던 것 중에 허풍도 있지만 몇몇 가지 주요한 진실들도 다 섞여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오세훈 4번 눌렀다 이거 증거 나올 거라고 봅니다. 저 명태균 씨가 엊그제 주진우 라이브에 나와서 재미난 얘기를 했어요. 자기가 각 지자체에 찾아갔을 때 버선발로 튀어나오느냐 뒤로 도망가느냐에 따라서 자기의 이제 일종의 음덕을 입었냐 안 입었냐를 판단한다. 네. 그 서울시청에 좀 명태균 씨가 한번 가보면 좋겠어요. 어떻게 하는지. 버선발로 나오나 도망가는지. 아니, 도망가도 문제고 버섯발로 나와도 문제예요. 그러니까 꼭 밝혀줬으면 좋겠습니다. 아유, 뭐 오세훈 무조건 나옵니다. 김한정이 이미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명태균 만나보라 그래서 만나봤다라고 하면서 이제 자기가 얘기 어느 정도 한 게 있는데 쌓아놓은 게 있는데 오세훈 시장은 뭐 사실은 홍준표 전 대구시장이 더 관계가 많이 깊고 그런 것 같지만 오세훈이 더 빨리 날아갈 것 같아요 저는. 아 그래요? 네. 왜요? 그러니까 오세훈 같은 경우는 김한정의 입금 내역이 일단 정확하게 공개되지 않았습니까? 그런 걸 포함해서 김한정을 휘몰아치면
결국 오세훈에 대한 내용도 나올 수밖에 없을 거라고 네. 봅니다. 그러니까요. 아니 뭐 윤석열도 이제 윤석열로부터 전화 왔었다 이런 얘기 다 하는 마당에 뭘 맞아요. 그렇게 누가 오세훈을 위해서 감싸주겠습니까? 강혜경, 김태열 씨가 어디선가 그 얘기가 있었거든요. 그 홍준표 시장에 대해서는 대구 경찰청으로 보내놨단 말이에요. 검찰에서 직접 안 하고 이제 대구 경찰청으로 보내놨는데 대구 경찰청에서 소위 이제 그 강혜경, 김태열 씨만 한 번 조사를 했고 홍준표 씨 측은 한 번도 조사를 안 한 걸로 그래요? 그 전때 얘기가 있었거든요.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그동안 안 했다 그러면 이제 순서로 보면 지금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 그 다음 타자가 누굴까 정치인 중에서는 그러면 이제 홍준표 씨도 모르죠. 어쨌든 최근에 그 오세훈 시장이 자기의 개인 유튜브를 서울시 네. 공무원을 해가지고 같이 그렇게 운영했다라는 그런 기사들이 나오고 있었단 말이에요. 네. 뭐 제목이 막 거의 그거 그러니까 유튜브 서울시장 유튜브긴 한데 결국 개인 일을 유튜브였어요. 공무원이 한 네. 거잖아요. 그럼 그렇죠. 시키면 안 되는 거고. 개인 채널인데. 개딸, 네, 뭐 주적, 맞아요. 용어. 이런 식으로 이제 유튜브를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요. 아 네. 진짜 너무 서울 시민으로서 세금이 너무너무 아깝고 제발 한강 좀 내버려뒀으면 좋겠어요. 아 진짜 한강 좀 냅둬 제발. 다른 거 좀 하라고. 아유. 민주당에서 서울시장 탈환이 얼마나 큰 목표인지는 말을 하지 않아도 대통령도 잘 알고 있을 겁니다. 아. 네, 굉장히 중요한 거기 무조건. 때문에. 네. 그리고 국무회의에 서울시장도 들어오기도 하고. 맞아요. 경기도 같은 경우는 인구 지역에 조금 변화가 있어서 경기도 후보는 민주당 후보로 나서는 사람이 당선될 가능성이 높은데 네. 서울시장은 인물 경쟁력도 플러스가 좀 돼야 돼요. 맞아요. 네, 네. 그리고 그럼- 서울이 되게 많이 보수화가 됐단 말이에요. 네. 그렇기 때문에 되게 그 비전도 잘 제시하면서 합리적인 그런 인사가 와야 합니다. 보수화가 됐는데 최근에 이제 국정 수행 지지율을 보면 서울에서 상당히 좋은 평가로 이게 돌아서 있어요. 네. 그러니까 아마 서울 시민들도 상대적으로 보수화돼 있었지만 이제 윤석열이나 김건희 이런 황당한 행태들을 보면서 네. 좀 많이 반대쪽으로 가는 건 아닌가. 최근에 기업인들 제가 통화를 해보면 정말 내가 평생이야 찐 보수였는데 이재명 대통령이 일은 잘하더라야 하는 기업인들이 엄청나게 많아요. 그래요. 이런 것들이 이제 여론으로 반영이 되겠죠. 맞아요. 네. 아니 근데 어제 오세훈표 한강 수상 호텔 또 시작이 또 이게 나왔어요? 기사가 나오지 않았습니까? 네. 오세훈표 한강 그거 수상 장사 안 호텔. 되는데. 자금은 리치로 조달하겠다라고 하는 건데 이게 어쨌든 민간 투자를 통해서 자금을 확보하겠다라는 건데 SH 출자를 받고 SH 출자 리치를 통해서 1,750억 마련해서 2028년 목표로 연말께 호텔 운영사 선정하기로 했다. 이렇게 발표가 나왔습니다. 지금 오세훈 지금 아니 진짜 제정신입니까? 한강 좀 지금 내버려달라. 그 여의도 이렇게 보니까 그 앞에 마리나도 다 이렇게 저기 하고 있던데 놀고 있던데 그런 것들 제대로 이렇게 좀 덜 되는 것 같은데. 이 사람의 행정은 진짜 지금 너무- 오세훈의 지금 한강 수상 호텔 요거를 빨리 지금 막는 것이 급선무다. 그거 아마 박주민 의원이 예전에 한번 파헤친 적이 있습니다. 수상 호텔 말고도 원래 또 호텔이 있어요. 근데 그게 6개월에 6명인가밖에 안 했다던가. 그 정도로 굉장히 또 인기가 없는 호텔 또 하나가 있거든요. 예. 당장 그 수상 버스 네. 처음에 그 요란 엄청 떨었잖아요. 맞아요. 울었던 건가? 미치겠네요. 자기 그거 할 때 막 울었던 거 하나 있었잖아요. 수상 버스 아니면 네. 수상 택시였는데 예, 예. 그때 울면서 얘기했거든요. 버스였던 것 같아요. 네, 처음에 근데 그거 시작하는 겨울엔 계획 타지도 얘기가. 못해요. 얼어가지고. 진짜 이런 비효율적인 데다가 왜 이렇게 세금을 낭비하냐고요. 지금 이게 검토 중인 사안이라고 하면서 규모랑 이런 거 총사합并변동이 가능하다고 했지만 이게 구체적으로 굉장히 나왔거든요. 막 166개 이제 호실을 만들고 4층 호텔로 추진 중이다라고 아주 구체적으로 지금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거를 우선 관심을 갖고 막는 것이 1차 일이다. 그 지금 정말 계획해서 그만 쳐라 진짜. 그 얘기를 큰 소리 친다 그러면 다음번에 또 당선된다는 전제로 하는 걸 거 아니에요. 그러겠죠. 이제 마지막이니까 마지막 크게 한 건 해먹는 빨리 속도를 건가요? 땡겨서 마지막에 아니 도대체 이게 무슨 짓입니까 지금? 그러니까 한강에 아니, 정말 서울시를 얼마큼 망가뜨리려고. 아니, 그러니까 이런 사업 구상을 계속했던 것 같아요. 계속하면서 뭐 광화문에 100m 태극기를 달겠다부터 쓸데없는 해가지고 것만. 계속 여러 가지 정말 말 같지도 않은 구상을 했는데 그때마다 서울 시민들이 들고 일어나서 막지 않았습니까? 맞아요. 말이 안 된다라고 하면서 제가 방송에서 말씀드렸었지만 이제 서울 아이, 런던 아이 뭐 네, 그거 이제 상암에 만들어서 하듯이 서울링 이제 이런 예, 거. 서울링이라고 이제 저기를 했죠. 근데 그때 이제 건진 그리고 건진이 이제 자기 딸에게 선물 주는 개념으로 강릉 아이, 강릉 링을 한다. 뭐 이런 해서 이제 그 건축 설계 회사 등등이 다 공통점으로 계속해서 그 제보들이 들어온단 말이죠. 그
그런 큰 일을 할 때 항상 그런 이상한 사람들이 껴있고 이런 것부터 사실은 해명이 돼야 되는 거죠. 네.